부가가치세법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법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파트 3에 총설부터 1장부터 7장까지 나온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지 먼저 간단히 하고 나서 나중에도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비중을 좀 두셔야 되니까 그 1장 총설, 그러니까 한번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 본 걸 총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비중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설에서는 이제 우리 오늘 배울 건데, 일반적인 이제 총설도 있고, 사업자도 나올 거고, 사업장도 나올 거고, 이제 사업자 등록도 나올 건데, 얘네들은 최소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항상 1장이 중요해요, 항상. 법인세도 1장, 소득세도 1장에서 항상 한 문제씩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있긴 해요, 항상. 그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인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사업장이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장.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사업장 부분을 보긴 볼 건데, 일단 그 부분 이제 위주로 해서 먼저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또 2장. 과세거래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시면 이제 과세거래가 뭔지 알 텐데, 여기서도 항상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과대상, 우리 부가세 과세 대상하고 이제 공급시기인데, 공급시기. 그래서 얘네 두 가지가 중요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를 어떤 걸 과세할 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제 우리 과세하는 건지, 그래서 공급시기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할 거고, 3장에서 이제 영세율하고 면세인데, 요것도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시는데, 얘네들도 대상거래야, 대상. 어떤 게 영세율이고 어떤 게 면세인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영세율이 뭐고 면세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 소득세랑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걸 과세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영세율은 영해세율이다, 면세는 과세를 안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도 정의를 해놔야 돼. 어떤 게 그런 건지. 그래서 열거를 딱 해서 이제 요거는 영세율로 해줄 거고, 요건 면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개론이고, 이제 4장부터 이제 우리 계산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세율이 곱해져서 부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세 문제가 나와, 보통. 세 문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2차 시험 보시면 여러분들 1차에서는 이게 좀 중요해요. 1차에서는 이걸 공부를 해야지만 이걸 공부할 수 있기도 하고, 얘네들이 시험에 또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끝나시는 게 이제 2차 부가세인데, 하여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1차 때 공부를 잘 하셔야 돼. 하여튼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1차에서 부가세를 얘네들은 거의 효자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 2차는 어려운데 1차는 100%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만 하시면.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까지도 이제 웬만큼 다 맞출 수 있고, 여긴 좀 어렵다 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 뒤쪽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한 6, 7개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잘 하시고,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계산서 부분인데, 이건 쉬운 거니까. 세금 이제 계산서 관련된 거는 쉬우니까, 이거 나중에 한 문제나 아니면 0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장이 이제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하고 뭐가 있냐면 겸용이라는 겸용사업자가 나와요. 겸용사업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핵심이야. 가장 어려운 파트가. 근데 이제 실제로 신고해보신 분들은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다 여기서 끝나요, 보통. 왜냐면 세금계산서 받은 건 다 공제 받아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다양한 종류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구조도 이거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이긴 한데, 얘네들도 실제로 이제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1차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여기서 이 두 개 합쳐서 한 문제라고 보셔도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라는 거는 이 뒤쪽이 어려워. 세금계산서까지는 쉬웠지만 이 밑에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막판에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시험 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돼. 그리고 넘어가시고, 이거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문제는 빼셔야 돼. 어차피 문제를 빼서 풀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는 해놓고, 그 대신 2차 시험은 20점 중에 얘가 10점이고 여기 뒤가 10점이야. 일단 여기 10점 10점이니까
난 시점 포기하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셔야지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뭐 하나 둘 개 빼다 보면 그냥 이제 시험도 안 봤는데 가기 전에 꽈락이라고 느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차는 안 그래. 1차는 여러분들 골라서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만 공부하고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 1차는 합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상법하고 재정하고 점수 더 맞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능한데, 2차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빼다 보면 그냥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 시험날 그냥 주무시면 돼. 그냥 어차피 공부 안 됐으니까. 그거 마찬가지야. 가서 본운이 좀 있으면 시험제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본운이 같은 거야. 공부 안 하시고 가면 그 의미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 하셔야 돼, 그때는. 다 하시고, 이게 어디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걸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할 수, 근데 어렵진 않아. 또 1차 공부를 좀 하시고 좀 연관만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의 절차랑 7장이 예를 들어서, 절차 부분, 신고 절차 부분하고, 8장이 간이과세인데, 그 절차 그거는 그 5장 얘기 제가 합쳐놨어요. 이렇게 합쳐놓은 게 그거고, 거기 보시면 6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차 부분이 중요해요. 얘네들도. 절차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공부하시려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총선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총론 1장은 일단 공부하시고, 두 번째 할 게 이거야. 신고 절차 부분. 이걸 두 개를 하면 항상 걔네 둘을 꼭 내, 선생님들이. 왜냐면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내는데, 만약에 나한테 내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 내, 이걸. 첫 번째 넘기면 이게 나오니까 일단. 그 중에서, 작년에 뭐 냈어? 요거 냈으니까 요거 좀 돌려서 이거 낼까? 아니면 작년보다 다른 방식으로 낼까? 해서 고민을 해요. 이걸 안 내고 이것부터 내겠다? 이건 이렇게 낸 적이 없어. 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냥 바로 넘어가기가. 그래서 이걸 보통 내요. 그래서. 내고 나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가. 근데 이걸 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뒤에 오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앞에서 뭘 냈던 걸 하나 빼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0이나 하나 문제 들어가는 거든 여기서 뭘 하나 빼. 그 상태에서 이걸 내.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잘 안 내요. 잘 안 내. 왜냐면 이걸 내고 나면 문제가 남질 않아. 8문제를 내야 되는데 벌써 넘어갔어, 문제가. 보통 넘어가기 때문에 얘를 잘 못 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교수님이 생각이라 하시는데, 그래서 저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내고 싶었는데, 꼭 내고 싶었는데 잘 안 내. 근데 가끔 내요. 가끔 내지만 얘네들은 양이 좀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돼, 선택.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건데 마지막에 내가 정리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대신 선택을 해줄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의 특징하고 그다음에 얘네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하고 계산 구조 셋 중에 하나인데, 그 계산 구조하고 또 하나가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 선택하실 때도 제가 이제 이 중에서 다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부한 것 중에서 실제 시험은 요거 세 번째 거만 갖고 하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구조로 시험이 나올 거고, 저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듣고 나서 요것들은 이제 한번 들으면 이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잘 나는 거는 이 공부하고 얘네 계산하는 거 얘네 연습하고 그다음에 절차 공부하시면 얘네들은 5개 이상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한 5회나 6회 정도 제가 설명할 부분이니까 보통 1, 2, 3회 정도를 여기서 소비를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진도가 빨라요. 이미 다 배운 내용 갖고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때 설명할 때 여러분들 얘네 계산하는 것들도 미리 좀 설명하면서 할 거예요. 할 거고, 이제 뒤쪽에 나온 절차나 가산세 부분도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느껴지는데, 어차피 설명을 잘 들으시면 밑에도 나중에 배울 때 중복해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 할 때도 동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게 지금 이 개수가 지금 부가세는 양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1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소득세는 이거보다 양이 좀 더 많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아서 한 2나 3 정도 되는 범위예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범위가 너무 많지 않냐, 외울 게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차피 외울 건 정해져 있어. 시험에 나오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조금 더 많을 뿐이야. 이론이 얘네들을 적어요. 이론이 적기 때문에 얘네들은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그 대신 걔네들이나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걔네는 굳이 많이 응용을 안 해. 시험 2차 때 특히. 1차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하신 분들 다 정직하게 맞출 수 있게 보통 주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공부하고는 더 쉬워요. 쉽게 느껴질 거다. 그래서 얘네가 1이면 예를 들어 소득세가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 법인세는 요런 게 한 10개가 있어. 그래서 한 8, 9 이렇게 9까지 올라가. 범위가. 그래서 갑자기 8배를 공부해야 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근데 느낌이 이렇게 되지만 어차피 공부하고 나면
실제로 얘네들도 다 일밖에 안 느껴져. 공부하고 나면. 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공부할 때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고 한 3 정도 배우다가 8, 9를 배워야 되는데 3 정도 배우다가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아예 그만둬. 어떻게 그만도 못할 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 제가 최소 범위로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1장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보시면. 일단 이제 부가세의 개념, 통설인데 첫 번째는 개념은 이제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제가 첫 번째 그릴 건데 사업자 A라는 자가 있어요. 사업자 A라는 자가 있고 이제 B라는 자가 있다. 사업자가 할게요. 사업자 B. 용어정의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C.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업자도 되지만 이제 최종 소비라고 할게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이제 어떤 구조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그 가격에 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사업자가 이제 물건을 만들려고 해.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이 부가가치, VA가 뭐라 하니, value added라고 해서 이거 부가가치라는 이제 용어예요.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데, 부가가치 100을 창출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시험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오는데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창출할 거냐? 보통 이거는 내가 얼마 받고 팔 거냐, 그 소리랑 마찬가지야. 얼마 받고 팔 거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매입한 건 없어요. 일단 없는 상태에서 이걸 네가 만들었으면 이거 얼마 받고 갈 거냐? 공급을 하겠죠. 이거 부가가치 창출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공급을 할 거예요. 일단 공급을 할 건데, 그럼 공급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가를 얼마 받을 거냐. 보통 부가가치의 이제 누계만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누계가 없고 하나니까 100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 이 대가를 받을 거고, 그만큼 대가를 이제 받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에서 그럼 이것만 받으면 되냐? 아니요.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하긴 할 건데, 이 부가가치의 10%만큼을 과세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10%만큼 과세를 할 거고, 그럼 A는 110을 받아다가 100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10은 세무서에 내줘야죠.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10을 납부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받을 때 뭐까지? 부가세까지 합쳐서 받아서 그거를 세무서에 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무서에 낼 때 이만큼 내면 좋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이 100을 이제 주면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이렇게 발행을 해줘야 돼요. 발행해주고. 그럼 얘는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물건 사면 영수증 받는 것처럼 영수증을 이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이제 용어로 TI라고 제가 쓸게요. 그래서 TI를 발행해주고, 그거를 증명을 해서 이제 B가 다음 사업자한테 또 공급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물건을 100원에 사다가 얘가 또 거기다 가공을 할 거예요. 가공해서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했더니 우리는 한 400만큼 부가가치를 얹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또 공급할 거예요. 공급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얘는 C한테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창출한 게 400이라고 해서 400을 받으면 되진 않아요. 얘는 부가가치의 누계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얘는 얼마 받아야 되냐면 500원을 받아야 돼요. 일단 500원을 받고 500원의 10%인 50원을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세무서에 50을 납부를 이렇게 세무서에 할 거야.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얘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게 있죠. 받아온 이제 매입이 있어서 이 매입이라고 표현할 건데, 매입에 대한 부가세 얘는 또 돌려준대. 그래서 지금 얘는 50을 받아다 납부할 거고, 거기에다가 10을 다시 돌려줄 거니까, 10을 이렇게 돌려줄 거니까, 이제 내고 돌려주지 않고 이제 뭐만 하시면 돼? 40만 납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차피 내고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0이 납부됐고, 얘는 40이 우리가 납부가 되는 거다. 세 번째. 얘도 똑같이 할게요, 그냥. 창출한 부가가치가 500이래. 그래서 500. 창출한 부가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이 될 거고, 최종 소비자한테 대가를 받을 건데, 얼마 받겠어, 이제? 1,000원을 받아야죠, 지금. 부가가치의 누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의 누계인 1,000원을 받고, 거기에 있는 100만큼
세무서예요.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우리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아올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제를 50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 50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이제 최종 소비자예요. 이게 소비자가 이제 사업자는 아니고 이제 최종 소비자가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1,100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얼마짜리예요, 지금? 1,000원짜리 물건인데 우리는 얼마 주고 사야 돼? 부가세까지 합쳐서 1,100원에 사는 거죠. 이게 원래 여러분들은 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다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샀다. 그럼 그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산 편의상 저는 이제 항상 구분해서 이렇게 쓸 거니까 여기 1,100원이다라는 거는 1,000원은 이제 일반적인 금액이고 플러스 1,100원이 부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다 나올 건데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일단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부가세를 이렇게 받아오는 거, 이렇게 받아오는 거, 요 10을 받아오는 거, 이걸 나중에 징수라,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그럼 거래징수에서 부가세를 납부할 사람은 누구냐? 누구야 돼? 사업자여야 된다. 첫 번째, 사업자. 사업자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어떤 걸 공급해야지 부가세를 이제 받아올 거냐? 과세할 거냐? 그래서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 대상에 대한 공급도 배울 거예요. 어떤 건 과세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얘가 유가증권을 공급했대. 유가증권을. 그래서 상품권을 팔았는데 그럼 상품권 팔 때 부가세도 같이 받을 거냐? 유가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받고 이제 계산할 거고 그런 것처럼 과세 대상으로 이것도 열거를 해놨어요. 보통 열거를 다 했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 열거를 해놨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나 이제 되는 것들을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이제 받아온 상태에서 이 세금 계산 관련돼서 그럼 이거 언제 세금에서 발급할 거냐? 그래서 언제라고 해서 이제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이제 공급 시기예요, 이게. 물건이 나갈 때 계산서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공급 시기에 맞춰서 또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급 시기가 언제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재가 뭐니 뭐 이런 것들 다 나올 거니까 그래서 공급 시기가 이제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 50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50은 매출세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매출세액. 그래서 이 50이 매출세액인데 그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원래 가격인 500의 10%죠. 10%인데 그럼 이 500은 뭘로 표현할 거냐? 500은 과세표준이라고 부를 거예요. 과세표준. 그래서 나중에 과세표준 금액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벌써 이것부터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는 사업자가 누가 사업자고 어떤 게 사업자고 어떤 게 공급이고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다가 이제 아까 4장에서 과세 표준이 나온다고 했죠. 거기서 이미 다 배운 상태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니? 이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 갖고 이제 공부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요 몰아서 제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반대로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하고 좀 달라요. 얘네는 너의 과표의 10%인데 얘네는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 갖고 공제해 주는 거야. 얘는 뭐 따로 매입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따로. 그래서 아니 매입이 이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개 매입을 했어 얘가. 그걸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세금 계산 받아온 얘에 대한 10%만큼만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걔를 공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누가 신경 쓸 거야? 얘는 얘가 신경 쓸 거야.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은 뭐만 신경 쓰게 돼 있어? 매출만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부가세는. 그래서 매입은 받아온 거 같고 그걸 공제할 거냐 안 할 거냐 구분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하시면 되고 실제로 부가세의 개념은 네가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게 과세가 되면 그거에 대한 세액을 전가를 시킬 거고 그건 세금계산서를 할 거고 그럼 받아온 쪽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하여튼 지금 이런 것들 다 이제 공부하는 상황이고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받아온 상태에서 이제 누구한테 공급해? 최종 소비자한테 나가는 거죠. 얘네 둘은 누구냐면 사업자야. 사업자끼리는 사업자 번호, 우리 주민번호처럼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세금에서 발행이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나는 부가세를 부담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한테 전가시켜서 받아왔죠. 얘는 이거를 또 얘한테 전가시킨 거야. 그럼 얘는 이걸 또 얘한테 전가시켰죠. 여기다가 다 몰아서 전가시켜놨어요. 나머지 건데 받을 거니까 얘는 결국은 500, 400, 100에 10%, 400에 10%, 500에 10%만 과세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 이 40, 10, 50 다 합쳐서 얼마야? 100이죠? 이거 누가 낸 거야, 이거?
얘가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세금에서 줘버리면 얘가 또 공제 받아버리면 또 어디다 또 매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부가세는 누가 부담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이 이제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요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죠. 그러면 이 물건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제 공급되는 이 물건들이 다 과세 대상일 거고, 과세 대상이면 당연히 부가세가 붙어 있을 거를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부담하는 거고, 그럼 이 안에 공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세 공급도 있지만 또 면세 공급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슈퍼에서 두부를 하나 샀어. 아니면 이제 우유를 하나 샀거나, 우유는 이제 보통 우유를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일반적인 우유는 다 과세인데 과세를 이제 했으면 그 우유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됐을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포장이 안 된 두부 같은 경우는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 두부를 샀으면 그건 부가세가 없어 아예.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공급하냐 이걸 공급하냐에 따라 아예 달라져요 구조가. 그래서 면세 사업자들은 아예 다시 공부하셔야 돼 따로. 그리고 영세율은 또 따로 공부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보시고 처음에 이제 우리 책이 교재가 이제 지금 좀 책을 잠깐 보세요. 이제 160페이지부터 보시는데 처음에는 좀 쓸데없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좀 체크해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 의의라고 해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의 10%만큼을 이제 우리 부가세로 이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먼저 보시고 밑에 보면 이번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의 범위랑 부가가치세 유형이라고 해서 일단 개념이 1번 GDP 오른쪽에 뭐 순소득형 3번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채택할 거고 1, 2번은 아예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하지 않고 이런 이론적인 개념이니까 이건 뭐 읽어보실 뿐만 읽어보시겠지만 굳이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했겠구나.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럼 소비형이라는 거는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과세되는 부가가치를 이제 총 생산해서 이제 투자를 빼는 거야. 투자. 소비되는 부분만 우리가 이제 과세시키겠다는 개념만으로 이제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런 개념만 보시고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3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의 그 밑에 박스는 나중에 보시고 밑에 보면 직접법이라고 해서 부가가치 얘를 첫 번째 가산법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가산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A라는 자한테 너가 얼마가 투입되고 예를 들어서 얼마가 투입되고 얼마가 이제 산출이 되는 거 이제 산출이 되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 것 중에서 얘를 원래 예를 들어 100원을 넣어서 이제 500원에 산출되면 얘 창출된 부가가치를 얼마로 알 수 있어요? 400으로 알 수가 있죠. 너가 100원에 사다가 500원을 팔았어. 그러면 자기가 창출을 이제 400원을 창출을 시켰으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대. 투입되는 거에 따른 산출을 그냥 따로 계산하겠대. 그래서 거기 가산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써있지 않네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 이건 안 써도 돼요.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을 투입시켜. 그럼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대, 뭐 예를 들어 경영에 대한 이윤, 자본에 대한 이자, 뭐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걸 더하겠대. 이거는 우리는 못 구해. 방법은 없어. 경제학에서만 구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산해서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두 번째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하고 이건 중요해요. 이제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제 부가가치를 계산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단계 이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우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또 채택했어요. 그 소리는 이제 차이를 볼게요. 근데 그러니까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얘네 거래액이니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매출액에서 매입을 뺄까? 거래니까. 매입액을 빼갖고 그거에 부가가치율은 단일세율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0%로 계산할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얼마 되는 거야? 500에서 매출에서 매입 100 빼면 400이잖아. 400에 10%면 40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렇게 한대요. 이거를 넣은 거야,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제 여기 넣은 거야, 안에다. 그래서 매출액 곱하기 10%.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이걸. 거기에다가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매입액 곱하기 10%를 매입세액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겠대.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이게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좀 달라요. 너는 세액공제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네가 매출액만 신경 써서 그거의 10%만큼 매출 세액으로 납부를 하라. 그 대신
네가 매입액의 10%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부르죠. 응? 매입세액은 이거는 세액을 빼줄 건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걸 빼줄게 이거야. 얘네들은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매입을 다 빼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빼려면 나중에 뭘 하셔야 되냐? 과세되는 매입과 아닌 매입을 내가 알아서 구분하셔야 돼. 신고할 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도 되게 불안하죠. 얘가 매입을 예를 들어서 1억 원만큼 매입했는데 그중에 과세가 안 되는 매입이 한 7천만 원인데 그걸 안 빼면 어떻게 해? 불안하잖아. 그게 안 들어? 그러면 항상 걔를 관리해야 돼. 가서 걔 매입을 실제로 제 과세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뺄 수 있는 것만 뺐는지 하셔야 돼.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는데? 그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만 뺄 거죠? 그럼 세금 계산서 확인하면 돼. 그 중에서 공제 대상과 아닌 게 있는데 아닌 것만 확인할 수만 있으면 돼. 얘네들은. 그래서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이 매입액을 다 뺐다는 거는 내가 매출과 매입을 다 관리하셔야 돼. 이거는. 하는 쪽에서 부가세 신고하려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쉬운 방법을 해줄게. 너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이제 얘에 대한 10%와 여기서는 계산서 받은 거. 계산서 안 받은 거는 아예 공제가 안 되겠지. 이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리고 면세로 만약 매입을 했다. 면세는 계산서가 없어요. 세금계산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 아예. 얘는 있잖아요. 면세도 있잖아요.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얘네로 채택하면 아주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채택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부가세를 이제 개념을 이제 적용한 회사 나라들은 다 이렇게 소비용 부가가치세, 소비되는 금액만 이제 과세하는 거랑 그다음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한다. 그래서 이제 16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전 단계 세액공제 이번에 세액공제법 유형 9번이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국경세 조정하고 제가 미리 이건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영세율하고 이제 그 제도.